자, 이제 제가 해외 취업 인터뷰 시 너무너무 중요한 면접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외국인과의 면접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외노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의 면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외국 회사 면접 시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할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영국 외노자는 그동안 많은 이력서들을 내고 또 그 중에서 서류를 통과한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포지션을 두고 면접을 봐왔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공학이나 제조업 기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법한 그런 회사들이었죠. 시멘스, ABB, 또 MAN과 같은 대중적인 회사들부터 독일과 영국의 방산 회사들까지 면접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 그리고 이어질 몇 개의 영상에서는 면접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두셔야 할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독일의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셨다면 우선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본인이 이력서를 넣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세요. 취준생이시라면 계속 하시던 공부하시고 또 다른 마음에 드는 회사들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취업 준비를 계속 하세요. 이놈의 독일 회사에서 인터뷰 제안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계속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도 그랬듯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일같이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메일 앱에 알림 숫자가 딱 1이 뜨는 순간 이거 인터뷰 요청인가 해가지고 황급히 앱을 딱 열어보면요, 네, 스팸이죠.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다가 난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결국 잊고 지내실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올 거예요. 시멘스의 HR 매니저가 딱 이렇게 전화를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 한참을 생각해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HR 매니저가 물을 겁니다. 혹시 3, 4개월 전에 이력서 넣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그제서야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독일 회사입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이력서를 넣은 지 1년 6개월 뒤에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저희 집 편지함에 편지가 있어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제가 1년도 훨씬 더 전에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 제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다면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어쨌든 HR 매니저가 혹시 면접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현지에 계신다면 바로 면접 일정 잡아가지고 면접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는 한국에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HR 매니저는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전화를 했을 겁니다. 해외 인력 채용 계획이 절대 없다면 애초에 전화를 넣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력서에다가 리로케이션이 전혀 문제 없다라고 미리 코멘트를 달아놓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겠죠. 아마 HR 매니저는 전화 면접이 가능하냐 또는 화상 면접이 가능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리드를 해가도 좋습니다. 면접이 일반적으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1차에는 실무진 면접, 그리고 2차에는 경영진 면접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3차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MIN에서는 3차까지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이 너무 많은 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대단한 회사라고 그렇게 3차까지 면접을 보는지 참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면접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1차로 온라인 면접은 허락을 할 겁니다.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께 전화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해외 취업 인터뷰 시 너무너무 중요한 면접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외국인과의 면접에서 절대로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겸손이 절대로 미덕이 아니에요. 자, 남자분들, 여자친구가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지금 회사에 계약 연봉을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아마 각종 식대, 복지비용, 출장비, 위험수당, 생일 축하금, 명절수당 이런 거 등등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상의 베스트 연수입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인가? 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터뷰 중에는 어떠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때도 영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온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이루어진 분쟁국가이며 나는 그 분쟁국가에서 2년 넘게 군복무를 했다. 철책에서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산속에서 근무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다. K1, K2 등의 소총을 다룰 수 있으며 약 250m까지는 사람의 크기의 타겟에 20발 중 18발 이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군대에서 태권도 블랙벨트 서티피켓을 취득했으며 한국군 살상무도인 특공무술과 총검술을 숙달하였다. 분대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쯤에는 군 당국으로부터 간부로 전향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오퍼도 받았으나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이렇게 나의 꿈을 펼치는 것 또한 진정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명예롭게 제대를 하였다. 제대 후에 10수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제대 군인 훈련에 참가해왔으며 해외 체류 중에는 훈련 참가가 자동으로 보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사에 입사하여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대부분 HR 매니저들은 이러한 저의 군 경험과 이렇게 분대장으로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분대장을 경험하죠. 근데 그런 경험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저의 군 경험이 면접의 등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못했다 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 시 그만큼 겸손을 배제하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최대한 화려하게, 하지만 거짓은 없이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스펙이나 조건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자, 예를 들자면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 세계를 출장을 다니는, 그렇게 출장이 엄청 많은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도 어필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2분기 기준 대한민국 여권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는 190개 국가로 1위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이며 향후 내가 회사 직무로 해외여행을 갈 때 비자 발급 수수료나 경비도 절감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간소화될 것이다. 총무부서의 비자 발급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줄어들고 해당 직원의 워라밸 기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인터뷰하다가 사람들이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웃음이나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 자리를 굉장히 유쾌하게 만드는,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그런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경력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메모를 해놓고 그걸 보면서 했어요. 전화 면접에서도 그렇게 했고 실제 면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다 적어놓고 프린트물도 있었는데 그거 테이블에 펴놓고 계속 봐가면서 꼼꼼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기업들은 제가 자꾸 프린트물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접 같은 경우에 빈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뭔가 돌발 질문이나 압박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그런 답변을 해내는 것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뭔가 오픈북의 느낌으로 면접을 본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어떤 면접에서는 제 노트북을 직접 들고 간 적도 있었고 앞에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픈북 스타일로 면접을 보는 대신 숫자들이나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면접 당시에 바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그때 이해를 도우면서 면접을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직무 내용 증명서도 받아뒀었거든요. 사실 직무 내용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없거든요. 상기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면 직무는 무엇이었고 언제 승진해가지고 언제까지 근무를 했으면서 또 직무는 무엇이었다. 해당 직무를 항시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함.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미리 받아놓고 면접 볼 때 직무를 설명할 때 참고자료로 제시했었어요. 심지어 저는 IQ 테스트한 것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의 면접은 적극적으로 겸손기 쫙 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 쪽은 좀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 서양인들과의 면접에서는 자신의 모든 걸 최대한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외국 회사 면접 보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자잘하게 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장이라든지 태도, 표정.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후의 영상들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또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들은, 디테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외노자였습니다.